네, 보통 퇴행성 골관절염은 관절 안에 연골이 닳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게 보통 초기, 중기, 이제 말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변형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좀 있고, 그때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가 되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제 연골이 닳아지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골극 형성이라든지 정렬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가 흔히 뭐 오다리, 그다음에 X다리 다리 하는 이제 외반 변형, 내반 변형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게 되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도 좀 통증이 있고, 이제 말기로 되면 이제 관절 간격이 아예 이제 연골이 다 닳아지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의 뼈가 다 보이고 물도 자주 차서 붓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질환이 무릎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은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대중적인 치료, 그래서 뭐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최대한 이제 버티다가 말기가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조금 더 환자의 기능이나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연골을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의 이제 정렬 상태를 교정해주는 절골술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50대, 60대 인공관절 수술하기는 조금 빠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무릎을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게 좀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엑스레이에 의존해서 아니면 MRI나 영상에 의존해서 치료의 방침을 많이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환자의 기능이나 상태, 환자의 일상 생활 정도라든지 통증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많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걷지 않고 앉아 있고 밤에 이럴 때도 좀 통증이 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약간 우울감이 생길 정도로 밖에 나가기가 싫고, 눈에 띄게 다리가 조금 변형이 생겨서 휘어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안 아프게 잘 지냈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절삭하고 정확한 정렬, 그리고 수술 중간에 원하는 대로 수술의 플랜을 바꿔서 집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CT 촬영이라든지 수술 전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환자의 뼈를 미리 먼저 확인하고 수술 전에 이제 수술 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공관절의 이제 위치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도 저희가 중간중간 사실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변화에 따라서 수술 집도의가 원하는 대로 각도의 변경이라든지 절삭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간격도 1mm 내외 그리고 1도 내외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서 중요한 거는 인대의 균형, 수술하면서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균형이 잘 맞아야 환자 수술 후에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할 때 통증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장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확인해서 원하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재활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분들은 훨씬 더 만족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들한테 로봇 인공관절이 다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오래된 이제 변형, 관절염이 있어서 오랫동안 진행되면 내반 변형이나 외반 변형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젊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쪽을 같이 수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양쪽 다 정확하게 비슷한 각도와 비슷한 절삭을 이용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또 좋을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이 이제 오래돼서 수명이 돼서 재치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또 계획대로 넣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인대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보행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어야 이제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 좀 절골할 때 가이드를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뼈에 이제 손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침수적이고 출혈이라든지 이런 연부 조직의 손상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술 후에 재활에 통증이라든지 빠른 재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단순히 고령이어서 수술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는 심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평상시에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이제 관절 변형이 너무 심해서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행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수술 전에 적절한 체력을 잘 만들고 체중이 무릎에 부하를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통은 1kg만 감량을 하더라도 무릎에 한 5배 정도의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걷는 운동이라든지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을 잘 유지하면 수술 후에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당뇨라든지 혈압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수술 전에 이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혈당 조절이라든지 혈압 관리 이런 것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릎 꿇는 동작이라든지 쪼그려 앉는 동작, 그 다음에 무릎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수술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잘 걷는 생활이 있어야 사실은 삶의 행복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증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뭐 특별한 날에만 챙기는 건 아니고 사소한 습관을 계속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조금 더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에 헬스장 가가지고 스트레칭 뭐 20분, 30분이라도 러닝하고 근력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또 했더니 어느 정도 몸의 변화라든지 건강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